주식 인사이드.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코넥스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제도가 저번 주부터 바뀌고 저번 주 목요일 날에 CQ센이 신규 상장하면서 상당히 급등을 하면서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중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CQ센이 코스닥에 상장 전에 코넥스에 있었는데 코넥스에서 6,000원, 7,000원이면 샀던 건데 그때 사가지고 전날에 사가지고 다음날에 11,000원 위에서만 팔아도 수익률이 80% 이렇게 먹고 나오는 건데 못 먹고 나와가지고 너무나 배가 아픕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코넥스 주식을 매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강좌는요, 이 코넥스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강좌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코넥스 주식은 이렇게 거래한다는 그런 정보만 드리는 거고요. 정말 아쉬워하는 분들이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이건 결과론적이잖아요. 결과론적. 그러니까 공모가가 3,000원인데 이게 전날에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된 거는 맞는데 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공모가에서 더블에서 이미 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상 사기가 여러분들이 과연 쉬웠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올랐기 때문에 11,800원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배가 아픈 건데 바로 전날에 샀으면 그냥 바로 돈 그냥 쓸어 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나 결과론적이고 전날에 이거를 사기는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실제적으로 거래량이 보여줍니다. 전날의 거래량이 불과 14만 주밖에 안 터집니다. 이날에.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에 신규 상장을 하는데요. 전날에 거래량이 없었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 코넥스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이잖아요. 벤처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동안에 결과가 좋았던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CQ센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이거는 변종입니다. 변종요. 상당히 특이한 케이스고 과연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 제도도 바뀌었겠다. 과연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가줄 것인지 어떨지는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은 알 수는 없고요. 기존의 코넥스 주식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면서 결과가 안 좋았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요. 여러분들 탈모 관련해가지고 이노진 같은 경우에 코넥스에 있었습니다. 코넥스에서 뜨겁게 움직였어요. 이렇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자, 물론 결과론적으로 공모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모가가 3,000원인데 공모가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따상이 나왔어요. 공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모를 받은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상장되기 전날에 자 봅시오. 상장이 2월 20일 날 이렇게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고 전날에는 바로 전거래일에는 이제 코넥스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던 종목이에요. 전날에 코넥스에서 7,250원, 7,200원대 샀다고 칩시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시초가가 6,000원에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초가부터 코넥스 시장에서 전날에 샀던 사람들은 아침에 시가가 거의 마이너스 20%가량 빠져서 출발을 해버리잖아요. 심리적으로 상당히 수익 내고 나오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물론 버텼으면 수익 내는 구간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노진이라는 종목은 공모를 받았으면 공모가를 3,000원에 받은 사람들은 따상입니다. 이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수익을 가지고 많이 준 종목이죠. 고마운 종목이죠. 그런데 코넥스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는요. 전날에 샀던 사람한테는 아침부터 지옥이었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제가 예를 가지고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토마토 시스템. 자, 요 종목을 한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코넥스에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는데요. 4월 27일에 했습니다. 요때 했습니다. 자, 지금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권리락이 생겼죠. 좀 이제 차트를요, 수정 주가를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주가를 없애가지고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요랬단 말입니다. 자, 여기가 코넥스 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4월 27일 날에 요때가 이제 신규 상장한 첫날이에요. 자, 전날에 코넥스 시장에서 만약에 수요일 날에, 목요일 날에 상장하는데 전날에 자, 공모가는 18,200원입니다. 18,200원이고 자, 이 전날 21,000원에서 뭐 19,000원 놓습니다. 공모가보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현재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이날에 샀다고 하면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코스닥에 이제 신규 상장합니다. 사자마자 다음 날에 아침 시초가가 마이너스 9%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7%까지 빠져버립니다.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와버려요. 이 코넥스에서 샀던 사람들은 피를 봤다는 거죠. 공모를 받은 사람들도 물론 이 종목은 손해를 본 거는 맞는데요. 그래도 공모를 받았던 사람들은 18,200원에 공모를 받았고 시초가가 18,100원에 시작하고 18,400원에 잠깐이나만 그래도 수익이 잠깐 났다가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었지만 코넥스에서 샀던 사람들은 아예 그냥 수익 자체가 안 오고 그냥 이렇게 피를 봤다는 거죠. 예,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거 가지고 많이 그동안에 겪어봤던 사람들은 이런 일련의 패턴들을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날에 7,000원에 거래가 되고 그냥 뭐 11,000원에 사면 그냥 꽁돈으로 먹는 건데 아침에 그냥 팔고 나오면 그죠. 충분하게 가격을 가지고 거래도 받쳐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도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매수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이제 코넥스 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강좌는요. 코넥스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코넥스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하고 유한타증권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방법은 똑같으니까 이 방법을 가지고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요. 자, 일반 주문에서 코넥스 주문이 안 됩니다. 0226 화면을 여러분들이 여셔야 됩니다. 0226 화면을 여시면 자, 요래 창이 나오는데요. 코넥스를 처음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네모 박스 보이시죠? 투자자 유의사항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화면이 뜰 건데요. 유의사항 확인이 뜰 건데 먼저 상세보기 PDF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고요.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를 클릭을 하고 나니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바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요. 불과 작년에 이게 5월 30일부터 지금 이렇게 위탁금 없이도 여러분들이 등록이 가능한데 작년에 5월 30일 이전에는 3천만 원을 약정을 해야지만 3천만 원 이상을 약정을 해야지만 그런 이제 위탁 계좌를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코넥스 매매를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더 코넥스 시장을 좀 활성화 한번 해보려고 그런 규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풀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코넥스 종목을 선택하는 방법은요.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쭉 뜹니다. 코넥스 종목들이 뜨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가지고 선택을 해도 되고요. 여기서 종목을 선택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모든 증권사를 다 소개를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유한타증권까지 해드리는데요. 유한타증권을 가지고 쓰시는 분은 3759 화면을 가지고 열게 되면 코넥스 유의사항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용 확인을 누르고요. 자, 내용 확인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뜹니다. 열기 저장 여기 뜨고요. 자, 확인하고 난 후에 내용 확인을 하고 난 후에 PDF 파일을 확인하고 난 후에 코넥스 유의사항 확인을 가지고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코넥스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누르면 자, 됩니다. 유한타 증권 같은 경우도 주문창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7101 화면에서만 코넥스 주문이 됩니다. 다른 주문창에서는 이 코넥스 매매를 못해요. 자, 7101 화면에서
코넥스 주문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7101을 가지고 여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종목 옆에 보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자, 주식이 있습니다. 그죠? 주식이 있고 ETF가 있고 쭉 내려보시면 코넥스 제일 하단에 보이시죠? 자, ETN이 있고요. 자, 코넥스. 지금 제가 지금 코넥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 화면이 쭉 내리시면 요 밑에 코넥스라고 보이시죠? 자,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요 코넥스 종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키움증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돋보기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문 매매를 해도 되고요. 잠깐 요걸 옆으로 이동하고 자, 보시면요. 관심 종목 창에 지금 코넥스 종목을 넣어놨습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창 0130 키움증권에서 여시고 여기 네모 박스의 왼쪽 화살표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자, 요렇게 메뉴들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요 메뉴 중에서 코넥스라고 보이시죠? 코넥스를 가지고 선택을 해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옆으로 코넥스가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매매를 그러니까 조금 더 주식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하고 이 코넥스하고 전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요. 일단 정규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9시에 장이 열리고 3시 반에 끝납니다. 그죠? 정규 시장입니다. 정규 시장은 동일합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요. 동일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코스피, 코스닥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9시 전에 8시 반부터 8시 40분까지 전날의 종가를 중심으로 한 장전 종가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코넥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됩니다. 자, 주문은 8시 20분부터 주문은 넣을 수가 있어요. 주문은 넣을 수가 있는데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10분 동안에 이 코스피 코스닥처럼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 매매가 이거는 허용이 안 되고요. 주문을 넣을 수 있는데 9시에 이렇게 시초가가 결정이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주문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8시 반인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문을 가지고 HTS 상으로 넣으면 8시 29분 한 45초 정도 45초에서 50초 정도면 이제 그 사이에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주문이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8시 30분에 임박해가지고 이제 주문이 딱 들어가는데 이 코넥스 같은 경우는 10분 더 빠르게 8시 20분부터 주문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 매매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문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주문 넣고 이제 9시에 땡 하고 이제 체결이 되잖아요. 주식 시초가가 결정이 되듯이 이 코넥스 시장도 똑같이 시초가가 결정됩니다. 자, 그 이후부터 이제 정구장까지는 동일한데 또 장 끝나고 난 후에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장 끝나고 난 후에 주식시장은 3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자, 그때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당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시 40분에 체결이 되면서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종가 매매를 합니다. 그죠? 장후 종가 매매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코넥스도 종가 매매는 가능하다. 장전에는 불가능하지만 장전에 전날의 종가를 기준으로 한 종가 매매는 안 되지만 당일에 장이 끝나고 3시 40분부터 4시까지 종가 매매는 동일하게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코스닥하고 코스피는 4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있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단일가 매매가 허용이 되죠. 2시간 동안 허용이 되는데 이 코넥스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단일가가 없고 시간의 종가 부분은 똑같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똑같은데 4시 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날의 매매는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CQ센이 어떻게 할까나 이제 상당히 좀
상장 첫날에 좀 급등을 해주면서 그런 사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급등을 해주면서 이 코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가 좀 살짝 지금 바뀌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시장 자체가 거래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처음 생겼을 때가 원래 이 시장을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개인들이 참여도 못했어요. 기관들이 원래 했던 시장이고요. 그러면서 살살 푼 거죠. 이제 3천만 원 이상 위탁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개인도 참여하게 해주고,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벤처 기업을 위한 이 거래소 시장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보다는 엄격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정. 이게 이제 정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뭐 무조건 뭐 100% 상장 폐지가 됩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 코넥스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뭐 되고 나니에 뭐 재상장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 다음에 이제 재상장하려고 하면 거래소에서는 한국 거래소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보기 때문에 재상장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넥스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좀 조심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간 종목이 있죠. 뭐 상한가 간 종목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식기세의 영향이죠. 지금 뭐 상한가가 지금 뭐 이틀 연속 지금 현재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상한가는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30%잖아요. 상하폭이에요. 그런데 이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는 상하폭이 15%입니다. 예전에 바뀌기 전에 30%로 바뀌기 전에 이제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15%였잖아요. 지금 코넥스는 상한선이 지금 15%라고 하는 거고요. 거래가 일단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루에 그냥 한 주도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있다는 거. 이런 호가에 여기 보면 이제 거의 400원이나 차이 나버리죠. 이런 호가의 공백을 지정 자문인이 이제 증권사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LP를 가지고 해줍니다. 해줘도 워낙 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호가의 공백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상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있거든요. 제가 사이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사이트는 코넥스 협회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넥스 주식을 매매를 한다고 하면 이런 협회 사이트가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이 될 건데요. 이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 설명에다가 사이트 주소를 남겨둘 테니까 많은 참조를 바라겠고요. 일일 동량 및 월간 동량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면 일일 시황이 있거든요. 일일 시황 매일매일 시황이 나옵니다. 그 시황은 뭐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 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일일 시황 참고를 하면 되고요.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됩니다. 코넥스를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하면요. 자, 6월 12일 날에 작성이 된 거고 일단 5월달 기준입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한번 열어보면 5월달 기준이기 때문에 식규센이 상장이 되기 전이죠. 신규 상장의 제도가 바뀌기 전이고, 기존에 거래가 별로 없던 그런 코넥스 시장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루에 일평균 거래 대금이 18억 원이고 시가총액이 4조 정도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바라는 이유는 뭐 이런 내용 때문이 아니고요. 여기 쭉 내려가면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넥스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이전 상장 진행 사항 해가지고 5월 말 기준이잖아요. 5월 말 기준인데 프로테움텍이 작년에 10월 6일 날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해가지고 23년도 올해 3월 달에 승인이 떨어지고 6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을 한 거죠. 기술특례 상장을 했고, 자, 틸론이 10월 31일 날에 작년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했고, 올해 2월 달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거 승인이 떨어져 있고, 지금 코넥스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는 이제 미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틸론 같은 경우는 오늘 요거는 이제 그 청약 일정이 오늘 잡혔습니다. 7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요거는 이제 키움에서 주관하거든요. 키움증권이 주관해가지고 기술특례 상장을 하고 상장일은 아마 7월 말이나 아니면 8월 초 이렇게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틸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코넥스에서 거래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CQ생 같은 경우는 상장이 됐죠. 11월 30일 날 해가지고 자 4월 13일 날에 승인이 떨어지고 요거는 한 6월 말에 상장이 됐습니다. 일반 상장으로 했고요. 그리고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유투바이오 같은 경우는 2월달, 4월달에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아직 예비심사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장 예정일은 없죠. 아직 미정이고요. 그리고 SLS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4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요게 보고서가 요게 그 5월달 기준이잖아요. 여기 지금 미정인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은 떨어졌습니다. SLS 바이오로도 코넥스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제하고 오늘 거래라고 이거는 이제 상한가가 두 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요건 이제 상장 거의 잡힐 거고요. 날짜가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곧 잡힐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빅텐츠가 그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했는데 아직 요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빅텐츠 같은 경우는 뭐 FNF 자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엔터 기업인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물론 이제 코넥스 시장은 유동성이 없습니다. 유동성이 없고 워낙 이제 호가 공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위험한 거는 맞아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 주식을 매매하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면서 시기선이 뭐 그렇게 떠버리니까 요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코넥스 거래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오늘 제작을 했고요. 일단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외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차후에 제가 영상을 또 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식인사이드 유튜브만 봐도 여러분들은 혼자서 충분히 매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과 구독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